네, 그야말로 탈많은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희생된 초등생과 억울하게 복역한 윤 씨의 한을 풀어주나 했더니 재수사 담당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됐고 증거 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 팀장 일단 8차 사건의 재수사단 담당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 8차 사건, 지금 재심이 청구된 사건이기도 하죠. 이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관이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침입한 흔적이 따로 없고 또 외상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8차 사건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 8차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수사로 분명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런 관측에 힘을 얻는 게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그야말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이 8차 사건에 억울한 옥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이춘재가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경찰에서 사실상 뭐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재수사를 시작을 했죠. 지난 9월에.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윤 씨가 재심 청구를 했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검찰에 재심 개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재심 개시 결정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한 그 확인 차원으로 부산 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을 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밝혔잖아요. 이춘재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경찰한테 당연히 알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경찰에 알리지 않아서 경찰은 수사를 하려고 부산 교도소에 가보니까 이춘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이제 나중에 수원구치소로 이제 이감이 됐다는 걸 확인한 거죠. 물론 검찰이 그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재수사거든요. 이제 뭐 국가수의 그 감정 결과가 조작됐나 조작되지 않았나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검찰, 경찰 서로에 대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사실 수사팀 입장에서 이러한 검경 알력 싸움을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경찰이 정말 제 식구를 수사한다는 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시간적인 간격은 있긴 있습니다만 후배 경찰이 30년 전에 있는 선배 경찰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지난번에 뭐 초등생 그 실종 사건과 관련돼서도 뭐 사건 은닉이라든가 은폐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당시에 그 윤 씨를 수사했던 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그 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가혹행위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조사를 받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수사를 지휘를 했던 그 검사조차도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특이하게도 경찰에서는 당시에 그 경찰관 7명하고 검사 1명을 갖다 포함해서 총 8명을 직권남용이라든가 체포 감금 혐의로 입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수사 지휘를 검찰이 다 하고 난 뒤에 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으로만 돌리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하고 재심을 청구한 윤 씨도 이 숨진 경찰관을 조문했는데요. 윤 씨는 평소 이 경찰에 대해서 아주 고마움을 표현해 오기도 했습니다. 광역수사대 반장님, 김 경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꼭 일을 해결해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관들, 당시 수사관들은 정말 잊고 싶은데 이 경찰만은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이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모 씨는 30년 전에는 경찰에 의해서 강압 고문을 당했는데 지금 경찰은 정말 좋다.
내게는 너무 고마운 경찰이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경찰이건 옛날 경찰이건 간에 이 사건의 본질을 누가 진범이고 윤모 씨가 왜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는지 밝혀내야 될 거는 경찰하고 검찰 두 수사기관이거든요. 근데 앞서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수원구치소로 이감을 하더니 조작이래요. 여기서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그러더니 경찰에서는 또 이거는 오류지 조작은 아니다 하고 그 바로 그 같은 날 밤에 이제 갑자기 검찰에서 브리핑을 해가지고는 윤모 씨랑 다른 용의자랑 대조시료 달라 이러니까 또 경찰에서 그건 아니다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여기서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그냥 싸우는 걸로만 보이지 진위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본질로 좀 돌아가야지 이게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만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윤모 씨 지금 고맙다고 하시잖아요. 좀 조용히 하시고 얼른 진실만 좀 밝혀주세요. 경찰과 검찰 말씀이시죠. 네. 사실 윤 씨 입장에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자신을 위한 진실을 밝혀주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세상을 등지게 됐으니 말이죠. 그렇죠. 앞서 지금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씨는 꾸준히 이 숨진 박경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수사를 맡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8차 사건의 오류들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실 이분들의 공보다는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더 조명이 됐었죠. 이 때문에 같이 어제 조문했던 이 윤 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도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의 공이 있는데 그보다는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살피지 못했다, 배려하지 못했다, 정의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다 하면서 이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숨진 경찰관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남아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법원이 그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기각했어요. 보지 말라.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가기록원 나라 그 기록관에 임시 서고에 보관이 되어 네.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기한 용지가 8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매에서 그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2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8개 중에서 이제 그 6개는 혈액형 분석에 썼고 나머지 2개는 방사선 봉이온성 분석에 써가지고 지금 현재 그 2개가 남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본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 사건 현장에 채모 2점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했죠. 그랬더니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에 있어서 한번 이제 그 이감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다시 반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랬는데 수원지법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자체를 기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채모에서 이춘재 것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다면 진범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뭐 시간이 걸려서 뭔가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 채모를 분석해서 이춘재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3자의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절실한데 법원은 그러면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네.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름은 수사지만 수사의 원래 목적은 뭐죠? 기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네. 근데 이거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지나서.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수사인데 임의 수사가 아닌 강제 수사까지 허용하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밝혀도 기소를 못하는 걸 네. 우리가 강제 수사까지 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인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영영 이게 봉인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재심을 청구한 상태고 재심 개시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재심이 개시가 되면 그때는 윤모 씨의 무죄 그리고 이춘재 유죄를 입증할 것들을 찾아야죠. 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 명령 같은 걸 통해서 DNA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건 그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거는 지금 기소를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네. 뭐 재판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가 아니라 아마 재심 단계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맞습니다. 말이시군요. 그렇다면 30년 넘게 보관되어 온 정말 그
채모에서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종이 위에 테이프로 붙여서 그다음에는 아마 습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분석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DNA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춘재의 DNA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세 가지예요. 이춘재 아니면 윤모 씨 아니면 제3자일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춘재의 DNA가 나온다면은 이 사람이 진범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제3자의 DNA가 나오더라도 윤모 씨는 진범이 아니었구나 여기에는 한층 더 다가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윤모 씨의 DNA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는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그 윤 씨의 채모와 바꿔치기가 된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윤 씨의 DNA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으로 입건까지 한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감정 결과 조작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당시의 어떤 감정 결과와 그 윤모 씨의 그 채모 분석 결과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대조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 과정 전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춘재의 저주인가 정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정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 DNA 거기에 있는 네. 채모에서 DNA가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춘재 것이 아니고 윤모 씨 거라든가 또는 제3자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심 과정에서 이건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일단 이춘재 것으로 나오면 그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8차 사건 때에 DNA 분석을 우리나라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 경시청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또 결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DNA 분석을 갖다가 시도를 안 한 것인데 그와 연관돼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을 만든 것이 결국은 이춘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춘재가 특정이 됐을 때 이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춘재는 아마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안 해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도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진술 이런 것에 의해서 일파만파 해가지고 사람까지 지금 저렇게 사망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신경전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뭔가 어떤 그 존재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으로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정말 검경 신경전 이제라도 멈춰주시고요. 진실 규명에만 힘써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